SBS 뉴스입니다. 정부가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지만 일부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를 조절하는 내용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선 현재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 중단 강력 권고는 해제됩니다.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처럼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합니다. 등교 계약은 전반적인 상황을 보며 차례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60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통합된 국민의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일상과 새 세계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4.19 혁명에 대해 주권 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 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평가한 뒤 코로나19 상황을 헤쳐가는 힘도 4.19 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협력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도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엽니다. 앞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정부 재정에 부담된다며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지난달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을 축하했고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사정이 호전된 것이 총선 승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가 진단키트와 의료물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미 동맹 정신이 훌륭하게 구현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일시휴직자 160만 7천 명 가운데 3분의 1은 도소매,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6만 명 폭증한 지난달 일시휴직자들 가운데 20만 5천 명은 도소매와 숙박음식점업에 20만 명가량은 교육서비스업에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출 자제와 계약 연기 등으로 이들 업종에 타격이 집중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는 국내 완성차 업체 5곳의 4월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줄어든 12만 6천여 대에 그칠 걸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전라도,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후에 수도권과 충청도, 경상도, 밤에는 강원도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와 남해안은 20에서 60mm,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은 5에서 30mm입니다. 특히 제주도 산지와 동부, 남부지방은 8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강원도를 비롯한 동부 내륙 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